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자, 어제 장 마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오늘 시장이 곧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가장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오늘 장이 흘러갔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결과적으로 2.76% 반등을 하면서 필요한 자리인 구름대 여기 요 라인을 넘어섰고요. 더욱더 좋은 이 전일의 음봉을 모두 덮어내는 장악형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 장악형 양봉이 나온 경우에는 일단 앞으로도 한동안 더 강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물론 무조건 그런 건 아니에요. 변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일도 양봉일 가능성이 다른 흐름에 비해서 더 높습니다. 변수는 이 사이에 갭이 너무 많았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의 흐름이 사람이 어떻게 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질병에 기인했다는 거, 전염병에 기인했다는 거, 갑작스럽게, 그렇죠? 어쨌든 확률은 이게 완성되면, 장악형이 완성되면 이때처럼, 이것도 어찌 보면 장악형이에요. 다 음봉을 덮어내고 올라갔으니까 우상향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아집니다. 장악형을 이루지 못했으니 음봉 내려올 확률이 또 강했고, 그다음 어디서 또 여기 장악형을 보인, 그렇죠? 다 덮어내는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는 연속 상승을 가져올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원래가 그게 차트의 기본 이론이에요. 물론 차트의 기본 이론대로 일반적으로 옛날처럼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는데, 왜냐면 워낙 다른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나 그 이론을 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D-Day, 화요일이죠. 화요일. 지난주에부터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부터 사망자 발생하고 2, 3일이다. 사망자가 발생하고 2, 3일이다. 딱 어떻게 3일을 3거래일째 일단 저점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가져옵니다. 가장 공포감이 극대화된 날이 어제였고, 그보다 더 공포감이 극대화한 날이 언젠가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제 장중이 더 공포스러웠나요? 아니면 오늘 자고 일어나서 미국 증시를 본 오늘 장 개시 전 아침이 더 공포스러웠나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공포스러웠을 겁니다. 어제는 우리가 그냥 4.3% 진짜 망연자실, 진짜 너무 폭락했다. 내일은 반등하겠지. 약간 이런 정도의 느낌이지만, 자고 일어났더니 미국 증시가 4% 하락했어요. 4% 가까이. 아예 미국은 애초에 나스닥은 4% 떨어져서 시작을 했어요. 미선물이 어제 초저녁에 진짜 미친 듯이 떨어졌습니다. 장 시작 전까지 갑자기 막 추락을 했어요. 어제 밤과 오늘 아침이 가장 공포감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개인들은 이 공포감에 의해서 오늘 마우스 클릭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거야. 마우스 클릭 준비. 어떻게? 여차하면 매도해버리고 나는 지금 이 공포스러운 순간을 회피하고 싶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선물이 뭐예요?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을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거를 먼저 지금 베팅을 한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옵션도 마찬가지고. 개인들의 이런 포지션 움직임들이 앞으로 많이 떨어진다의 베팅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게 뭐예요? 개인들이 이기나요? 아니, 개인들은 일단 100전 99패입니다. 그거는 기본 전제예요. 파생 시장에서는. 이날 들어간 게, 개인들은 이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극도로 지금 공포감에 휩싸여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거고 3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될 때까지도 폭락할 거다에 베팅이 들어가고 있다. 여기에 개인들이 베팅하고 있다. 개인들이 베팅한 대로 흘러가면 돈은 누가 버나요? 개인들이 벌겠죠. 절대로 그렇게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어제는 무리하게 떨어졌죠. 어제 사실 반등이 나왔어도 뭐 이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어제 반등이 나오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코로나19가 급격하게, 원래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방역에 성공하면서 한 명 한 명씩 늘고 있어서 거의 뭐 우리는 정말 중국은 지금 계속 엄청나게 사망자도 늘고 확진자 늘고 있는데, 일본도 크루즈 막 얘기 나오고 막 엄청나게 늘고 있고 해외에도 막 터지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확진자가 한 명 없고 한 명 막 이 정도 수준이었잖아요. 야, 막았구나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도 정상적인 경제활동 하시라 국민들한테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렇죠? 아, 우리는 문제없이 지나가는구나. 뭔가 방심 아닌 방심을 하면서 안 봐도 굳이 겪지 않아도 될 만한 이런 고통을 겪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 극도로 공포감을 갖고 있던 이 개인들이 이날 때부터 앞으로의 전망을 너무 어둡게 본 거예요. 너무 어둡게 봐버린 겁니다. 그런데 왜 이날은 못 올라갔나? 제가 이때 전제 조건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증가세가 줄어야 된다고요. 가속도가 줄어야 된다고요. 어제는 가속도가 줄었나요? 어제 오전에 발표한 결과 가속도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부담감을 느낀 시장이 끝까지 내려간 거고, 그쵸? 거기에 뭐 반발할 만한 내용이 아예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탈리아도 막 퍼졌었고, 그래서 유럽 증시도 막 떨어지고 미선물 떨어진 다음에 미국 증시도 폭락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극도로 부담을 느낀 개인들에 의해서 밑꼬리를 달고 올라가다 보니까 오전에 어때요? 확진자 증가세가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어요. 80명 늘었었나요? 오전에? 어제보다 확실히 줄었네? 증가는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증가는 객관적인 수치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검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증가세가 줄어드는 게 중요해요.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는요. 어차피 지금의 움직임은 미래 몇 개월 뒤를 반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초토화돼서 더 이상 복구 불능한 정도가 되지 않는 한 어차피 미래에는 이 질병이 메르스처럼 잡힐 거고, 따뜻해지면 좀 잡힐 거고, 그를 위해서 지금 정부가 나서고 있는 것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뭔가 모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잡힐 겁니다. 그러면 질병으로 인해 몇 개월 이 경제활동이 주춤됐던 거 또 회복되면서 어느 정도 올려놓겠죠. 그것까지 반영을 해서 지금 올라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증가세도 줄었고, 이런 조건들이 오늘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D-Day 화요일 반등이 나와서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긴급 이제 야간 방송으로 말씀드렸던, 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인드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너무 이제 공포감에 휩싸이지 마시라. 어차피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만한 이런 코로나19 급격한 확산 때문에 사실 겪지 않아도 될 만한 상황이었고, 이거는 정상적으로 주식시장은 원래 정상화 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또 올라갑니다. 또 파생시장의 움직임도 있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걱정은 이제 주식시장 걱정보다는 진짜로 건강 걱정, 가족들 건강 걱정 신경 쓰시라. 약간 이런 쪽으로 제가 주식 얘기를 하기보단 이런 쪽으로 풀어드렸어요. 하여튼 지금은 이 심리를 조금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감정 변화를 최소화시키는 게 유리해요. 지금 뭐 어쨌든 시장은 미치광이 시장입니다. 오늘 50 같은 거 보면은 어제 50이 무슨 종목이 됐어요. 오늘 설거지 파동이 나온 것 같은데
마스크를 생산한 적이 없는 기업이 마스크의 대장주가 된 거예요.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현실입니다.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돈이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마스크주로 대장 노릇을 했는데 어찌 보면은 자, 여기서 더 큰 거래, 여기 대량 거래를 동반해서 상승을 시킨 다음에 돌파했구나. 많은 개인들이 여기서 돌파 매매를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돌파를 시킨 다음에 개인들이 따라오니까, 개인들이 안 따라왔으면 더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개인들이 따라붙으니까 매도를 좀 쏟아내고, 마침 뉴스가 나온 거고, 누가 참 짜고 친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준비된 뉴스인 마냥 뉴스를 내보냈죠. 50은 마스크를 생산한 적이 없는 기업인데 마스크 대장 역할을 했다라는. 그래서 시간의 하한가를 갔고요. 오늘 하한가 출발했는데 말도 안 되는 무슨 3차 VI 직전까지 갔어요. 1차 VI 가고 2차 VI 가고 3차 VI 가고 거의 바닥에서 40% 이상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순간적으로요. 하한가 출발해가지고 그렇죠? 50%까지 올라가는. 자, 마우스 버튼은 개인들이 눌렀겠죠. 나는 하한가 보는 줄 알고 하한가에 매도를 걸었다가 체결이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체결이 된 개인들은 체결되자마자 올라가니까 보고 있었겠죠. 내 거 체결됐나 보려고 보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흥분하는 거야. 뭐야 이거, 나 지금 팔았는데 이거 뭐야, 뭐 상한가 가는 거야? 안 되겠다, 다시 사야겠다. 산다라는 겁니다. 그 매수세에 의해서, 이거 뭐야, 안 보이네요. 매수 흐름에 의해서 어제의 뉴스를 통해서 미처 팔지 못한 누군가, 대량으로 돈을 이걸로 매집을 했던 누군가는 팔아 제꼈을 것이고요. 바로 설거지 파동이 나온 거죠. 자, 이런 극단적인 종목들이 나타나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런 설거지봉이 나타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테마주들 중에서 이 정도로 테마주들이 많이 형성된 적도 없어요. 질병 관련해서 메르스, 신종플루, 사스 돌아보세요. 없습니다. 어떤 게 없냐고요? 질병주가 이렇게 확산된 적,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종목의 테마군이 형성된 적이 없어요.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주로 누구나 알고 있는 정도의 종목들만 주로 올라갔어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많은 종목들로 확산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꺾일 때는 와르르 설거지도 막 나오고, 즉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극단적인 지저분한 형태의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이 지저분한, 말도 안 되는, 진짜 너무 지저분한 상황 속에서는 감정 기복이 심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감정 얘기하다가 나온 거잖아요. 감정 기복이 심하면 안 돼요. 오늘 회원님 한 분이 보내주신 요 사진 보시면, 이 유튜브기 때문에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자, 그냥 재미삼아 말씀드리자면 중요한 내용이라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 이건 좀 재미삼아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진짜로 감정 기복이 심하면 언젠간 크게 다칩니다. 특히나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때 감정 기복이 심한 게 제일 위험해요. 처음에 내가 몇 개를, 이제 주식 시작해서 처음 몇 개를 했는데 맞았어. 너무나 쉽게 느껴져. 야, 이거 주식 껌이네. 난 타고난 타짜였나봐. 야, 뭐 이거 내가 왜 그동안 월급 200, 300, 400 받으면서 상사 눈치 보면서 왜 이러고 살았을까? 후회합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친구 돈 빌려다가, 부모님 돈 빌려다가 다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제일 위험하더라고요. 제일 위험합니다.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해서 주식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빠져드는 거예요. 초심자의 경우에는 수년간 경험을 5년 이상 막 이 모든 과정을 겪다 보면 방금 전에 이제 후자의 모습대로 돌아오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정 기복이 심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감정 기복이 심하면 안 돼요. 일단 테마주들이 극성이고 일단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감정 기복이 심하면 항상 꼬여버립니다. 차라리
공포감을 계속 갖는 게 나아요. 자만심을 갖는 것보다. 자만하는 걸 가장 경계하셔야 돼요. 주식시장에서 자만은 무조건 적이에요. 상한가를 가더라도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차라리 그냥 떨어질 때 공포감을 갖는 게 조심이라도 하죠. 하여튼 뭐 그거 둘 다 뭐 사실 크게 갖는 건 좋지 않지만 굳이 한쪽을 선택한다면 자만하지 않는 쪽으로. 어쨌든 이 감정 기복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드렸고요. 이런 시장에서 굉장히 두서가 없어요. 뭐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대본도 없고 지금 저도 장중 동안 장중 방송을 계속 하다가 지금 마치자마자 또 마감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걸러서 들으세요. 자, 두 번째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장학형 양봉이 나왔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고 헬릭 스미스 같은 이런 대형 우량주들이 코스닥 기준 대형 우량주들이 먼저 상승을 크게 합니다. 오늘은 중소형 종목들보다 이런 대형주들의 상승폭이 더 평균적으로 컸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5%, 헬릭 스미스 10%. 왜요? 당연하죠. 시장이 많이 빠졌으니까 시장을 먼저 자리 잡기 위해서 가장 힘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쪽에 돈이 투입됩니다. 힘을 가장 효율적으로 시장을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의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힘이 실리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은 이럴 때 외면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올라오면 알아서 점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들처럼 시장이 폭삭 주저앉았을 때 보시면 처음에는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올려놓고 있다가 때가 되면 펌핑이 돼요. 이게 바로 중소형주의 스타일이에요. 대형주들은 이때부터 반응이 나와서 그냥 멈춰 있습니다. 보통은 천천히 움직인다고요. 어차피 키 맞추기는 될 거고 더 크게 더 올라가는 것은 중소형주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순서가 대형주가 맞다. 왜 내 중소형주가 지금 오늘 1%밖에 안 올라가고 2, 3%밖에 안 올라갔어? 바꿔야 되나? 대형주로? 오늘 10% 올라간 대형주가 훨씬 좋은 건가? 대형주 지금 5% 10% 올라온 거로 갈아타야 되나? 전혀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꾸만 꼬여요. 이리 탔다 저리 탔다. 아, 이거 탔더니 이거 내려가고, 아씨 내가 그냥 옮기지 말걸. 내가 옮겼던 게 또 오늘 10% 올라가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꼬이면 내 마음만 초조해져. 아, 시장은 올라가는데 나 또 꼬여버렸어. 이거 샀다가 이거 팔았다가 저걸 옮겨갔다가 계속 이 행동만 하고 시장은 다 올라가요. 그러지 마시고 판단을 하세요. 이 종목이 이렇게 될 만한 근거를 갖추고 내용이 있는가, 확률이 있는가, 그걸 보는데 시간을 더 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그 다음에 수급적으로 다른 거 다 얘기했죠. 수급적으로 오늘 코스피에서 자 7,700억의 매도가 나왔어요. 7,700억의 매도가 나왔어요. 자, 외국인이 7,700억을 매도했는데 이거 뭐야? 같이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지금 7,700억 중에 5,600억이 단 3종목에서 일어났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현대차. 굵직한 코스피 3종 세트에서 일어났어요. 5,600억. 그거 빼면 2,000억이에요. 나머지 모든 종목 다 합쳐야 외국인이 2,000억이면 코스피에선 그리 큰 게 아닙니다. 내일 오히려 그걸 다 덮어내는 매수세로 상승을 이어갈 수가 있어요. 환율 문제로 약간 외국인들이 조절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환율이 지금 1,219원까지 어제 솟았다가 오늘 좀 하락했죠. 환율도 전고점 라인까지 다 왔었던 거잖아요. 어차피 밀릴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변동성 지수 한번 볼까요? 공포지수. 자, 공포지수도 극단적으로 올라왔었어요. 자, 이것도 내려갈 때가 됐어요. 공포감이 극대화됐어요, 어제. 그리고 뭐예요? 이게 변동성 지수라는 것은 즉 공포지수입니다. 변동성이 크면 공포감이 커진다라는 데서 똑같은 개념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공포감이 언제 컸냐고요. 어제 컸어요. 오늘 아침에 컸어요. 오늘 아침이 더 컸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겁니다. 이제 공포감이 점점 줄어들 때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공포지수가 매번 반복해요. 이렇게 공포감이 쫙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의 한계가 항상 있어요. 지금 한계 거의 고점까지 또 왔네요. 그럼 또 내려갈 때가 되는 겁니다. 또 차분해진다고요. 시장이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해요. 그때 반복할 때 어떤 내용이 그 시장을 움직였는가에 집중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과연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을까? 이때는 어떤 내용들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나? 보시면 답이 나오겠죠. 지금은 이 코로나 말고는 사실 딱히 방해 요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빨리 공포지수가 완화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반대로 시장이 빠르게 회복될 수도 있는 거예요. 중국 증시처럼. 지금 중국 증시를 보면요. 자, 8% 떨어진 날 이후에 이틀 요거 하루로 묶어본다고 말씀드렸죠. 이날 2월 4일에 마감 영상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마감 영상 안 보신 분들은 뒤로 돌려가지고 유튜브에 있는 거 돌려가지고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걸 어떻게 말씀드렸나. 이렇게 가든 기억하시죠? 어느 방식으로 가든 간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는 분 1한 번씩 눌러주세요. 듣고 계시는지도 좀 체크할 겸.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투매가 나는데 양봉으로 계속 지금 이거 하루 빼고 양봉이네. 이틀 빼고 다 양봉이네요. 간다고요. 간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코로나가 시장에서 위협적인 거는 단기적이었다라는 걸 너무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코로나가 무섭긴 해요. 지금 증시와는 별도로 앞으로 몇 개월간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고, 몇 개월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한동안은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고, 밖에 나가고 사람이 모이는 걸 좀 부담스러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확진자가 발생하고 사망자도 지병이 있었던 분들은 한두 명씩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별도 얘기고, 증시를 바라볼 땐 또 다르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단기적이에요. 나타나고 있잖아요. 거의 없었던 일로 나중에 만들 거라는 거죠. 오늘 거래량도 또 많이 나왔네. 자, 우리나라도 뒤따라 갈 수 있겠죠? 왜? 중국보다 뒤늦게 퍼졌고 그만큼 심각해졌고, 또 중국에서 이걸 잡기 위해 노력했던 많은 일들, 의료적인 일들, 그다음에 증시 부양책 같은 거, 경기 부양책 같은 거, 우리도 지금 뒤따라서 할 채비를 하고 있고, 의료적인 행동, 정책적인 행동 하고 있죠. 이제 남은 거 경기 부양책 기다리고 있는 거. 그게 보탬이 되면 중국 증시처럼 힘있게 회복이 될 것이고, 그게 못 따라주면 조금 더딜 것이고, 그 차이입니다. 어쨌든 질병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예전부터 이란 미국 트러블 있을 때부터 말씀드렸어요. 그 전에도 계속 항상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질병 리스크는 항상 단기적으로 작용하고 나중에 훗날 더 강한 증시가 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코스닥은 2020억 매도가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대형 바이오주들이 오늘 외국인들이 거의 싹쓸이 해줬죠. 무난하게 만들어지고 있고, 2천억 정도는 사실 기대도 안 했어요. 1,000억만 넘자 요게 목표였는데 아주 목표 초과 달성. 편안하게 마감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미선물이 지금 현재 1.4% 나스닥 상승 중입니다. 어제는 4%까지 선물이 폭락하다가 밤에 4%에서 시작을 했었죠. 마이너스 4%에서. 근데 오늘은 1.4% 현재, 아직 시간 많이 남았지만 반등을 잘 하고 있고, 그러면은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대로 그냥 된다면 또 구름대 라인 지지받고, 그쵸? 구름대 라인 지지받고 이렇게 되겠네요. 될 확률이 높겠네요. 그럼 뭐야? 지금 계속 진행돼 왔던 것처럼, 또 구름대 잘 딛고 여기 될라나 보다 생각할 수 있겠네요. 언제까지? 아직은 트럼프 대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시장이 빨리 무너지지 않도록 하겠죠. 그렇죠? 어쨌든 선거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겠죠. 뭐든 간에. 미국 증시 크게 걱정할 거 없고요. 만약에 미국 증시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증시에는
우리 증시는 따라 내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돈들이 신흥국 증시로 돌아올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미국 증시에서 빠지는 돈들이 우리나라 증시의 대세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히 판도가 달라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옵션, 기관 이렇게 써놨는데 오늘 옵션이 조금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제가 외국인들의 옵션을 주목을 했는데 오늘 옵션 금융투자에서 너무나 상방을 외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가 이렇게 상승 베팅을 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기관들이 왜 옵션을 오늘 상방 베팅 할까? 라고 봤더니 뭔가 정책적인 게 뒷받침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국가의 정책 적으로 만약에 증시 부양책을 한다면 연기금이나 혹은 뭐 금융투자나 기관들, 각종 기관들에게 지시사항이 내려올 수가 있겠죠. 예전에 2015년도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 옛날 박근혜 정권 때 코스닥 활성화 정책 할 때 연기금에 대해 매수를 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줬잖아요. 그렇죠? 정책적으로. 어쨌든 기관에 대한 지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흐름들이 생기기 전에 옵션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뭔가 오늘 조금 그래서 좀 생각을 좀 해본 겁니다. 이런 변화가 있길래 어쨌든 기관들의 옵션 상방 베팅이 있었다. 그 이유는 그동안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았던 게 갑자기 나타났다. 그 이유는 뭘까? 뭔가 정부에서 기관들 대상으로 코스닥 매수를 뭔가 매수 지침이 있을까? 뭐 이런 추측도 한번 해보고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말 그대로 연기금 매수 권장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추경 얘기도 있고 하면서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긍정적인 겁니다. 뭐든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부정적인 내용이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딱 한 가지, 증시가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갑작스러운 코로나19의 사태가 커진다. 예를 들어서 사망자가 갑자기 진정되는 것 같더니 막 기저질환 없는 사람들도 막 생기고 막 하루에 막 30명씩 생기고 막 이런 것들, 혹은 확진자가 갑자기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오늘 일어나 보니까 막 1000명 이상 늘어났어. 막 말도 안 돼. 막 진짜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갑자기 급속도로 진전돼. 이런 상황이면은 또 다른 파동을 또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질병은 한 파동을 더 줄 수 있어요. 그러면 테마주들 한 번 더 극성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테마주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라가더라도 50과 같이 설거지 파동 정도 주면서, 왜냐면은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설거지 파동 정도 살짝 주면서 내려온다, 이 정도만 움직이지 궁극적으로 내려갑니다. 테마주 조심하셔야 되고, 오히려 밑에 깔렸던 종목들이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데 돈을 쓰는 것이 앞으로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오늘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 오늘 나왔던 거, 그 다음에 기존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고요. 처음 본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가시면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여져 있으니까 순서대로 체크해서 보시면 됩니다. 한 번에 뭐 오늘 좀 길 수도 있겠지만 평소에는 한 10분, 15분, 20분 내외이니까 뭐 유튜브 배속 있잖아요. 한 1.25배속, 1.5배속 정도로 해가지고 들린다 싶을 정도로만 조절해서 보시면 금방금방 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또 말이 느린 편이 아니기 때문에 1.5배속은 좀 빠를 수도 있어요. 그냥 적절히 해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감을 할 거고요. 마음이 좀 누그러지셨나요? 어제까지의 공포감이 좀 누그러지셨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질병은 항상 인류가 극복해온 문제입니다. 인류가 극복했다라는 건 증시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좀 편안하게 오늘은 주무시길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녁에 이제 야간 방송에서 놀러 오시는 분들은, 저랑 얘기하실 분들은 아프리카 TV 저녁 9시 월화수목 들러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